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오늘 공법 과목은 이해가 아닙니다. 이건 암기예요. 이거는 그냥 암기 과목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암기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알아들어야죠. 알아들은 다음에 이제 그걸 암기를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해라는 거는 우리가 민법 같은 과목이 전형적으로 이해 과목이죠. 민법은 우리가 물건 사고 팔 아파트를 매매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한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법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거 보니까 그건 이해 과목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해 과목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 있는 그게 아니라 이건 관청의 업무예요. 관청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한 거예요. 관청이 도시개발 사업은 이렇게 해라 하기 때문에 이 순서를 그냥 자주 보셔서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아셔요. 이게 장소를 정하고 요건 지시하고 관청이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를 그 12명 중에서 한 명을 정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행자 중에서 이제 여기 이 공공의 역할을 하는 공적 시행자, 공기업이나 뭐 행정청들도 있고, 그다음 여기 나머지 민간 시행자들 쭉 있으니까 그 민간 시행자 이렇게 보시면요, 그 토지 수요자하고 조합 밑에 보시면 수도권 외의적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자, 우리 공법에서는 수도권이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서울, 인천, 경기도가 다 수도권이에요. 서울, 인천, 경기도. 그럼 수도권 외의적으로 이전한다는 거는 이게 수도권 내에서 뭐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공장이나 본사가 지방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으로 내려올 때 이제 뭐 직원들 데리고 내려오고 막 이러니까 내려와서 이제 지역 발전에 기여하라고 도시개발 사업에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거의 없어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거는 뭐 정책적으로 특별히 지원해주고 이러지 않고는 잘 안 내려갑니다. 서울에 이제 있어야지 조금 더 좀 이렇게 그 어떤 직원 채용이나 이런 거 회사 운영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냥 이전 법인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에다가 건설회사. 자, 이 아파트 건설회사를 우리 주택법에서 등록사업자라고 불러요. 별도로 따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주택법상 등록사업자는 이제 아파트 건설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아래 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 이런 사람 있습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 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진 사람은 토목회사. 자, 우리 뭐 터널이라든가 다리 이런 걸 건설하는 토목회사도 도시개발 사업의 요건이 되면 시행자가 될 수 있고, 나머지는 참고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거 나오는데, 부동산 투자회사는 학교론 시간에 배우세요. 그 리츠 회사라고 해가지고 배우니까 그게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투자자한테 돈을 모집을 해서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비트코인 사지 말고 부동산 투자해서. 비트코인은 요즘에 참 많이 많은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비트코인 안에 기술이 있잖아요. 기술.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그거를 이제 미래에 그게 상용화가 되면 비트코인 값이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상용화가 안 되고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면 그 가격은 이제 똥이 될 수 있습니다. 빵이죠, 빵. 그러면 이제 지금 뭐 하나에 한 2천만 원 뭐 비트코인하고 뭐 이리디움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 코인 자체가 이제 뭐 게임머니도 아니고 우리 게임할 때 쓰는 그런 거랑도 이렇게 약간 혼동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기술이에요, 기술. 그 기술을 사고 판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비트코인은 뭐 찬반 여론이 있는데 저도 한번 사보려고 그래요. 일단 이게 뭘 경험을 해봐야지 내가 이게 뭔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0원어치만 사서 10,000원어치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1,000원어치도 거래가 되니까 1코인당 2천만 원 하니까 한 1,900 얼마 하더라고, 비트코인 시세 지금 보니까. 그럼 그거를 이렇게 소수점으로 사시는 거예요. 0.0001 샀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셔서 거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시험 삼아서. 학생들도 그 숙제로 내고 그러더라고요. 비트코인 사서 일에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장단점을 레포트로 써서 내라. 이게 한 학기 숙제예요. 경영학과 학기 숙제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사람들 광풍이 부는데 투기 열풍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왜 투기가 되는지 니들이 한번 사서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락 같은 게 막 하루에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올라가고 막 이런 경우, 많은 경우에는 뭐 몇백씩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의미 있는 기술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 어떤 기술이 있어요. 이 기술이 비트코인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거를 이제 그 IT 쪽 사람들은 되게 좋다고 그러고, 기존의 은행 쪽에서는 되게 싫어해요. 은행 쪽에서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사기다, 사기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찬반이 있는데, 일단 양쪽 다 좀 보고, 그게 앞으로 그 기술이 상용화가 되면 이제 은행의 업무가 확 줍니다. 외국으로 송금할 때도 이제 그걸 바로 송금해가지고 바로 교환하면 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은행 돈 보내면 외국 보내면 며칠, 하루나 이틀 뒤에 도착하고 수수료 하잖아요.
기존의 금융권이 어떤 불합리한 점을 걔가 해결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장래성을 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냥 전혀 허황된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제 공무원들이 일단 불법으로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술을 좀 잘 보고 그게 사기 그런 부분이 뭐 4차 산업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이 도시개발 사업을 봐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 보시고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투자자한테 돈을 모집을 해서 이건 돈을 이제 강남에 무슨 뭐 빌딩을 사든지 광주시에 큰 빌딩을 사서 이제 임대 수익 같은 거 해가지고 나눠주는 게 가장 전형적으로 나오는 부동산 회사인데 이게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머지 뭐 공동 출자업 이런 건 참고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우리가 시행자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자, 다음 중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건축물 소유자. 네, 거기 보면 토지 소유자이라고 돼 있습니까? 네, 근데 건축물 소유자 이렇게 나와버리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건축물 소유자 이러면 안 돼요. 자, 왜냐하면 자, 우리나라는 토지 가진 사람하고 건물 가진 사람들이 분리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건축물 소유자는 말 그대로 건물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토지는 없이. 토지는 남의 땅에다 뭐 지상권이나 뭐 임차권 뭐 이런 거로 이제 운용이 되는 거죠. 건물 소유자가. 근데 그 사람들은 시행자가 될 수가 없어. 시행자의 구성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런 건 좀 하나 조심하시고 아니면 도시개발조합이 뭐 수용 방식으로 할 때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시행자 부분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도시개발조합이라는 용어는 아까 도시개발조합은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이 7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이란 내규 그 정관에다가 내규라고 써요. 내규. 정관이란 내규를 만들고 지정권자한테 뭘 받아라. 설립인가를 받아라.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지정권자한테 설립인가를 받고 그 아래 등기까지 합니까? 그 조합의 조합장 이름, 조합의 설립 목적 이런 걸 외부로 공시하는 거예요. 공시. 그래서 우리가 이 조합은 이 설립이 조합이라는 법인이 설립될 때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정권자 관청한테 가서 설립인가서를 냈습니까? 그러니까 설립인가 나오면 조합이 성립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등기까지 된다고 등기. 그래서 저기 등기소에 가서 법인 등기라는 걸 내셔야 돼요. 그러면 도시개발조합이 성립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조합의 성립은 등기까지 설립인가에다가 추가적으로 그 30일 안에 등기까지 내야 됩니까? 네, 그런 거. 아니면 뭐 엉뚱하게 7인 이상을 뭐 5인 이상 이렇게. 그런 형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도시개발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그 조합이란 법인이 만들어지는 형식적인 절차도 가끔 시험 문제에서 내니까 일단 도시개발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사업을 근데 우리가 도시개발조합을 왜 만드는 거냐면 아까 토지 소유자들이 시행자가 될 수 있지만 토지 소유자는 자기 직장이 있고 생업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그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생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하긴 하는데 토지 소유자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기 싫으니까 조합이랑 법인을 만들죠. 그다음 조합장을 선출한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월급 받고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만? 하죠. 그래서 사업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나중에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조합 토지 소유자를 나중에 기다렸다가 조합이 사업하는 걸 잘 보고 있다가 나중에 한지를 받아가면 되는 거니까 보다 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요. 토지 소유자가 또 좀 편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도시개발 조합이라는 걸 설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우리 여기까지를 우리 편의상 준비 단계라고 그래요. 준비 장소를 정하고 개발 계획으로 지시하고 시행자 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만듭니까? 순서가 구역 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을 나중에 만드는 지역을 요걸 이제 기준 잡아서 개발 계획하고 시행자가 나오면 시행자가 실시 계획이라는 계획을 한 개를 더 만든다고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개발 계획, 실시 계획, 계획이 두 개 있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면 요 개발 계획은 아까 지정권자라는 관청이 있죠. 요건 지정권자가 아까 토인 교환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지시하는 계획이고 자, 요 지시를 잘 받아서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실시 계획이다. 아까 제가 시행자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토지 뭐 SH공사다. 서울시 SH공사. 서울시 뭐 주택도시공사다 이렇게. 그럼 서울시 주택도시공사 SH공사면 지방공사인데 자, 지방공사가 시행자가 되면
자, SH공사가 실시계획을 만드는데 자, 요 안에 우리 뭐가 들어가는지 잘 보세요.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했어요. 자, 요 안에 설계도가 들어가죠. 네, 거기 실시계획 파트를 잘 보시면 시행자가 작성을 해야 한다. 실시계획은 아까 지시하는 개발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실시계획에는 설계도나 자금계획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자, 실시계획에는 설계도, 공사, 자금계획. 도시개발 사업을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설계도잖아요. 그래서 SH공사가 이 설계도 작업을 해서 또 그다음에 자금을 어떻게 대겠다. 자금 조달 계획을 그 SH공사가 만들어 가지고 이걸 관청 지정권자한테 가서 나 설계도 잘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인가라고요. 그러면 인가가 나오면 발표가 나옵니까? 예. 그러면 실시계획 만들어 온 설계도가 개발계획하고 안 맞으면 인가 안 내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지시하는 거랬잖아요. 지시. 아까 여기 토지이용 계획이 있었죠. 아까 토인 여기 보시면 토인 예, 교환 있었으니까 이런 교통처리 계획하고 안 맞는 설계도 그다음에 토지이용 계획하고 안 맞으면 실시계획을 인가를 안 내주고 예, 다시 수정해 와라 이렇게 하겠죠. 이 작업이 실시계획 단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공법에서는 시행자가 나오면 항상 실시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따가 재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비사업할 때도 시행자가 나오면 실시계획이라는 게 꼭 나오는 겁니다. 설계도 작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기출문제였어요. 다음 중 개발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개발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토지이용 계획, 2번 교통처리 계획, 3번 실시계획 이렇게 저희 설계도. 이 설계도죠, 설계도. 여기 지금 실시계획은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로 만드는 계획이죠. 아니면 설계도. 이 설계도를 기출문제로 했어요. 설계도가 개발계획의 내용이라고. 안 되죠. 예, 그 설계도나 자금계획은 시행자가 만드는 실시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아까 개발계획은 지시하는 계획이니까 그 토인, 교환 이런 형태로 지시가 내려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세우셔야 됩니다. 개발계획 다음에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설계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좀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차가 이제 수용하고 환지예요. 수용 환지. 자,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고 자, 지정권자 관청이 야, 실시계획 잘 만들었네 이렇게 인가를 내줬어요. 그리고 외부로 발표했습니다. 여기 항상 고시는 들어가요. 장소 정하고 발표하고 개발계획 나왔다고 발표하고 시행자가 누구라고 발표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이제 주변에서 이런 게 이제 관청이 발행하는 신문이 있어요. 우리 관청 발행할 때는 우리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공보라는 신문이 있고 예, 국가는 관보예요, 관보. 근데 이 관보라는 신문은 이제 국가 사무가 발표가 되는 거고 우리 광주시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이 공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하실 때 이런 공보나 관보는 인터넷 들어가면 알 수 있죠. 광주시 홈페이지 가면 예, 광주시 홈페이지라든가 요거는 이제 국토부 홈페이지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관보를 보는 버튼이 있으니까 그거 눌러가지고 이렇게 날짜별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 같은 거 개발하실 분들은 이런 관보나 공보를 좀 찾아서 관련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고 이런 게 해야 되는데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렵고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해보면 별거 없는데 잘 몰라서 그동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공사에 이제 착수입니까? 네, 착수입니다. 여기. 그 옆에 뭐 수용 방식이든 아니면 뭐 중간에 혼용 방식 하나 있죠? 혼용 방식은 할 게 없어요. 혼용 방식은 뭐 수용 반, 환지 반 섞어서 하든지 수용을 칠 때 환지를 3일 섞든지 뭐 그거니까 시험에서는 수용 방식에 나오는 특징들 환지 방식이라는 거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그 특징을 잡아내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수용 방식으로 가면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사업 시행자가 전부 수용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왜 수용 사용이에요? 자, 수용은 뭘 뺏는다? 소유권. 강제로 이렇게 뺏는 거예요, 시행자가. 물론 이제 돈을 주고 뺏어야죠. 네, 거기 사업 시행자가 SH공사가 아까 여기 보시면 농지 있었죠, 농지? 그러니까 농지를 아까 우리 5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종전 토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농지가 지목은 뭐 전 밭농사 짓고 있었는데 500제곱미터 땅이 있는데 이게 가격이 3억이다 이렇게. 그럼 소유권이 있으면 소유권을 뺏는 거죠. 여기 용의권이 있으면 용의권을 강제로 뺏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수용 사용은 강제로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겁니까, 권리를? 예. 대신 이제 뭘 주셔야 돼요? 예, 보상금. 예, 보상금 아까 이게 3억으로 평가가 나오면 3억이라는 보상금을 주고 강제로 뺀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넓은 의미의 매매로 볼 수 있어요. 돈 주고 권리 넘겼으니까. 대신 이건 이제 강제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매매랑은 다르죠.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왜 이거 수용을 할 수 있냐면 도시개발 사업이 무슨 사업이니까? 예, 공익 사업이니까. 여러 사람들을 위한 공익 사업으로 이제 법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런 수용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수용을 할 때는 이제 거기서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수용을 할 때는 그 2번에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용어 있습니까? 예, 그거를 꼭 아셔야 돼요. 자, 토지 상환 채권이 아주 자주 나오는 그 채권인데, 근데 채권이 뭡니까? 돈 대신 주는 거. 예. 아까 우리 수용을 하면 여기 돈 3억을 현금으로 줘야 되는 거죠. 현금으로. 근데 이 토지 수요자 여기 갑이 야 현금 3억인데 여기서 1억은 현금으로 달라는 거 1억. 그러니까 나머지 2억은 채권 줘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동의하는 거죠. 토지 수요자가 원하면 자 갑이 원하면 3억을 다 현금으로 안 주고 자 2억은 채권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시행자도 처음에 돈이 좀 덜 지급되니까 좀 더 시행자한테도 유리하고 이 갑은 이 토지 상환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사업이 끝나면 이 채권을 상환 청구한다고요. 근데 이 토지 상환 채권의 특징은 잘 보시면 개발된 땅이나 개발된 건물로 상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토지 상환 채권은 보상금 대신 지급하는 채권입니까? 근데 토지로 상환합니까? 토지 상환 채권이니까 제목이 토지 상환 채권이죠. 그러면 저기 2억이란 돈을 토지 상환 채권 받으면 거기 토지 상환 채권 제목고 토지에다가 토지나 건물로 상환한다. 개발 후에 토지나 건물로 상환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토지 상환 채권은 자 지금 보시면 자 제목이 지금 토지로 상환한다고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원래 보통 채권은 돈을 주는 거예요. 돈. 네, 만약에 이제 뭐 상환 기간이 5년이면 5년 이렇게 1년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5년에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같이 주는 형식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나중에 토지로 상환한다고 돼 있어요. 원금을. 근데 이 토지가 개발 끝난 후에 토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건물을 줄 수 있어요. 여기 그런 말도 숨어 있어요. 토지나 건물로 상환한다. 개발 후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결국에는 이게 환지예요. 환지 효과랑 같은 효과가 생기죠. 좀 전에 여기 지금 500제곱미터 3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환지로 250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받으면 환지 방식을 받은 건데 지금은 수용 방식이래요. 수용 방식. 그러면 3억을 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 넘기고 요 갑은 나가야 되는데 갑이 원하면 1억만 뭐로 주고 현금 주고 2억에 대해서는 뭐로 주겠다? 채권. 그럼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 끝난 다음에 뭘로 받아요? 개발된 땅으로 받네? 예, 그러니까 다시 그 땅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재정착할 수 있는 환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은 수용에 나오지만 효과는 무슨 효과? 환지 효과가 있는 제도.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잘 보세요. 토지상환 채권은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매수대금의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거기 지금 일부라고 빨간색 돼 있죠. 시행자는 토지 수요자가 원하면 그런 걸 좀 잘 보셔야 된다고. 토지 수요자가 원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지 맘대로 주는 거예요. 토지 수요자가 이 토지를 뺏기는 사람이 원하면 매수대금이 3억 중에서 1억은 뭐로 줘야 돼요? 현금 또는 뭐 1억 5천 현금 주든 이렇게 일부만 현금 주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뭘 줘야 채권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토지 수요자가 원하면 매수대금의 일부를 자 채권으로 지급하는데 지금은 그 채권 이름이 토지 상환 채권 이렇게 토지로 수용 보상금의 일부를 주겠다. 그런 용어들을 익혀주셔야 돼요. 토지로 상환한다. 그래서 수용에 나오는데 실제 효과는 환지 효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노란색 제목의 환지 방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환지 방식. 그 환지 방식에 보면 환지 방식 맨 마지막에 보시면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글씨가 흐린데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자, 그거는 시도지사가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채권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이름은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도시개발 채권. 자, 이거는 나중에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상환을. 자, 이거는 수용 방식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를 시중 일반인들한테 파는 거예요, 채권. 시도지사가 돈이 필요하니까 채권 좀 사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 도시개발 채권을 토지상환 채권하고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시험 문제가 그거예요. 시험 문제가 수용을 하고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고요. 시험 문제가. 그럼 X잖아요 이렇게. 채권이 지금 토지상환 채권이 있고 도시개발 채권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을 바꾼다니까요. 이름을 바꿔서 시험 문제를 지문으로 뜨고 이게 이제 맞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토지상환 채권하고 채권 하나가 더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자, 하나는 도시개발법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도시개발 채권인가요? 자, 이거는 시도지사가 발행한다. 자, 토지상환 채권 아까 우리 사업하는 시행자가 발행했죠?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하고 나서 매수대금의 일부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이 토지상환 채권 상환을 개발된 땅이나 개발된 건물로 이 채권자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도지사가 그냥 돈이 필요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고 나중에 이제 만기가 뭐 5년이면 5년 뒤에 현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토지로 주는 채권, 원금 상환을 요거 나중에 이제 돈으로 주는 채권이라고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수용 방식으로 매수대금의 일부를 이 채권을 준다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채권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수용 방식 할 때는 수용을 하고 나서 매수대금의 일부를 토지상환 채권을 지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이제 그리고 수용 방식에서는 원형지란 용어하고 조성토지란 용어가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원형지와 조성토지. 자, 그거까지 한번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 수용 방식 할 때는 원형지, 조성토지. 근데 그 제목이 원형지가 뭐예요? 원형지. 원래 상태의 토지죠. 네, 우리가 수용을 하면 기존에 농지나 임야 아닙니까? 그 농지나 임야 상태의 원래 상태의 토지가 원형지고, 자, 이거를 그 농지나 임야를 개발을 해서 조성을 해요. 조성. 그 이제 시가지 용지로 거기다 뭐 단독주택을 용지를 이렇게 만들든지 상가 용지를 만들지 개발을 해서 토지를 팔면 그 조성 토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 수용 방식은요.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아까 지방공사, SH공사면 이 지방공사가 수용을 한 다음에 그 땅을 개발해서 팔죠. 개발해서 누구한테 팔아요? 일반인들한테 개발해서 땅을 그럼 개발 이익을 이렇게 붙여서 나중에 경쟁으로 파는 거예요. 경쟁. 우리 수용 방식으로 땅이 개발되면 그 농지나 임야 상태의 가격으로 평가해서 수용을 했어요. 나중에 팔 때는 어떻게 팔까요? 개발을 해서 그 개발이 이익이 붙겠죠. 그럼 그 개발 이익을 SH공사가 먹는 거라고요. 그럼 SH공사가 좋은 거죠. SH공사가 수용 방식을 되게 좋아한다니까요. 아까 뺐을 때는 3억에 뺏었는데 농지를. 근데 그걸 개발해서 팔 때는 나중에 얼마로 팔아요? 5억에 팔든지 아니면 더 비싼 값은 뭐 6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경쟁이니까 경쟁. 그러니까 수용 방식은 토지를 싸게 뺏어가지고 나중에 일반인들한테 경쟁을 붙여요. 그래서 주거용지가 뭐 1제곱미터당 얼마 그러면 그 금액보다 이제 10만 원씩 막 올라가면서 가격 경쟁이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최하 금액이 뭐 주거용지가 뭐 1제곱미터당 뭐 200만 원 그랬어요. 근데 그 나중에는 1제곱미터당 300만 원이 이렇게 제일 고가를 쓴 사람한테 이렇게 토지가 약찰되는 거라고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보세요. 수용 방식으로 조성을 해서 파는 거죠. 이렇게 조성을 해서 이거를 무슨 용지로? 조성된 용지니까 이거 보세요. 뭐 주거용지로 조성을 하든지, 자, 상가용지로 조성을 한 겁니까? 그럼 주거용지면 주택을 줄 수 있게 밑에 상하수 같은 거 다 해주셔야 된다고요. 상하수 해주고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뭐 기반 공사 있죠. 울퉁불퉁한 땅은 다 평평하게 만들. 이걸 다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조성을 했죠. 조성을 해서 여기다 이제 주택만 딱 지면 되는 거예요. 땅 사서.
그럼 이렇게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조성을 한 토지는 나중에 팔 때 경쟁으로 팝니까? 네, 누구한테? 일반인들한테.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수용 방식으로 수용을 한 다음에 원래 상태의 토지를 그냥 그대로 팔 수도 있다, 이렇게. 자, 조성을 하지 않고 원래 상태의 토지를 그대로 팔 수도 있습니까? 네, 누구에게? 국가한테 넘길 때, 국가. 자, 국가 수용을 했는데 이거를 토지를 가져가는 사람이 국가라는 거예요, 국가.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는 뭐 토지공사 같은 우리 공기업, 공공기관. 그다음 세 번째 뭐 지방공사. 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원형지를 받아서 학교를 짓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학교. 자, 지금 학교는 사립학교 이런 거 있어요. 사립학교 이런 거를 사립학교를 짓거나 서민들이 자기 이제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겠다 이러면 지금 원형지 같은 거를 줄 수 있는데, 자, 원형지는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는 수익이하로 주는 거예요. 수익이야. 가격도 싸게. 자, 지금 우리가 이 부분 조금 어려워요. 자, 수용을 하면 사업 시행자가 원형지 형태로 토지를 넘길 수도 있고 조성 토지 형태로 넘길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게 토지를 이제 그걸 나중에 개발해서 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사업 시행자가 지가 혼자 갖고 있고 그거 다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조성 토지로 하면 개발 이익을 시행자가 먹는 거죠. 네, 시행자가 먹는. 왜냐하면 이거 가격이 경쟁가라니까. 경쟁가. 가격 일반 시세 같은 게 다. 근데 원형지는 원래 상태의 토지를 그대로 넘기는데 원형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법으로 이렇게 5명만 원형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교재를 보시면 자, 우리 수용 방식에서 원형지란 토지. 자, 원형지는 개발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입니까? 그러면 수용한 다음에 그 농지나 임야 상태의 토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 자, 누구한테 줍니까?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두 번째 국가공기업인 공공기관, 세 번째 뭐 지방공사, 네 번째 원형지를 이렇게 개발하기 위한 공모라는 걸 했어요. 공모. 원형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거냐 공모했는데 공모에서 선정된 자 참고. 자,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거 학교나 공장. 그러면 거기 5번에 일반 개인이 사립학교를 짓겠다, 학교로 쓰겠다. 원형지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원형지를 공장을 짓겠다. 그래서 그 공장용으로 농지를 받는 거라니까요. 그 농지를 이제 공장으로 이렇게 쓰려는 사람이 스스로 개발하는 거예요. 스스로 니들이 받아서 알아서 개발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토지는 주는 방식이 경쟁을 붙입니까? 수익계약입니까? 네, 수익계약이고 그 가격에다가 하나 쓰세요. 가격을 저가. 아까 주변 시세보다 낮은 금액 저가로 준다고요. 그래서 이 원형지 같은 경우는 가격을 싸게 주는 거예요. 싸게. 시세 한 80%밖에 안 준다고요. 그거 정합니다. 그럼 원형지를 받는 거는 특혜죠. 네, 원형지는 수익계약으로 시행자가 이렇게 자유적으로 골라서 주기 때문에 시행자랑 친한 사람들 고유 학교용지 같은 거 받을 수 있다니까요. 네, 또 이제 시행자한테 이제 가서 이제 정식으로 요구를 하겠죠. 이렇게. 어쨌든 수익계약 형태로 주고 방식은 수익계약이고 가격은 싸게 주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원형지라는 토지 말고 이제 조성 토지 밑에 4번 수용 방식으로 수용을 한 다음에 개발 이후에 토지를 공급하면 조성 토지죠. 개발한 상태의 토지니까 주거용지로 딱 세팅이 된 거예요. 주거용지로 상하수도 다 깔아놓고 이렇게 배관 같은 거 다 땅에다 묻어놓은 거라고요. 정화조, 그렇죠? 토지에 대한 이렇게 토지가 땅이 무르면 이렇게 단단하게 공사를 다 해놓으셔야 된다고. 기둥도 박아놓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땅 판 다음에 막 콘크리트로 막 친다고요. 벽을 쳐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그런 걸 다 하신다고요. 그럼 그게 조성된 토지는 밑에 보니까 시행자가 조성 토지를 이제 일반인들한테 공급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는 누구한테 준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 조성 토지를 무슨 방식으로 경쟁 입찰. 그래서 경쟁 입찰이라는 게 가격을 일반 경쟁 가격, 일반 시장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 거기 보시면 토지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제시할 거 아니에요. 나 얼마에 사겠다. 그럼 그게 일반 경쟁가라고요. 그게 시가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경쟁 가격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받는 게 조성 토지다. 그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건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조성 토지가 이 원형지를 3분의 1 정도만 공급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빼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그럼 나머지가 3분의 2인데
이거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아니 수용 방식으로 전체 개발했는데 그 중에서 원형지는 얼마? 3분의 1. 그럼 나머지가 무슨 토지? 조성 토지로 공급을 해라 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원형지를 너무 많이 빼면 시행자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가격을 싸게 주잖아요. 우리 시행자도 돈이 남아야 되죠. 그러니까 원형지는 3분의 1 정도까지만 최대로 주라는 거예요. 전체 수용 방식 땅 중에서. 나머지는 뭐로 주는 겁니까? 3분의 2죠. 3분의 2 정도까지는 무슨 토지로? 조성 토지로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그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야, 니들 원형지 같은데 어디서 공급하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원형지를 내가 봐줄 수 있냐? 내가 공장을 한번 줘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죠. 중개사가 나중에 공장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 중개 그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이게 그 원정 중개에서 공장 용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이렇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보고 이러려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원형지 형태로 공장 같은 걸 짓는 사람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중개해주고 돈 버는 거예요. 대부분 그랬잖아요. 중개사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어떤 제도를 중개해주고 돈 버는 거라니까요. 구져 먹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손에 흙 묻힐 일이 없죠. 흙 묻히면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제 서비스 사업은 다 그런 거라고. 중간에 이렇게 어떤 정보를 아는 사람이 연결을 해주고 중간에 구져 먹는 거라고요. 중개사 할 일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행정관청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귀한 시간에 금요일 날 우리 오전 시간에 와서 이걸 배우고 이게 써먹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가서.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된다는 거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냥 전월세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행정관청의 이제 사무를 자꾸 배워보시라고요. 행정관청 자꾸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잘 아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 부동산 말고 다른 쪽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다른 쪽도 우리나라에서 농어민들한테 이렇게 지원금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농어민들 지원금 나오는 게 한 20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걸 중간에 연결해주고 브로커로 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골 가서 그 사람이 돈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소득이 얼마 이하고 뭐 식구수가 뭐 이런 게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몰라. 자기가 신청하면 보조금 나오는데 공짜로 보조금이 한 100만 원 나오는데 모른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이거 신청해 줄 테니까 나한테 신청해야지 돈 나온다고 하겠죠. 원래 그냥 신청하면 나오는데 그 나한테 맡기면 내가 100만 원 중에 나한테 30만 원 달라. 70만 원 너 줄 테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맡기겠죠. 네, 꼭 앉아가지고 10만 원 나온다니까요. 모르고 지나가면 그 사람은 그게 못 타먹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하시는 분들도 많아 의외로. 돈 대출 같은 것도 싸게 나오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부동산 쪽에서 정부가 이렇게 보조금 이런 거 많이 정책 세운다고요. 근데 그걸 이제 집행을 못 해요. 몰라가지고. 공무원들이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일을 할 것도 많은데 가서 농어민한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꼬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머리 아프고 막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알 거는 사실은 뭐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깊이 들어왔는데 원형지는 조성을 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입니까? 5명한테 준다. 가격은 싸게 주고. 자, 조성 토지는 조성을 해서 토지를 일반인들한테 경쟁가로 파는 거. 수용한 다음에 대금의 일부를 채권 줄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토지 상환 채권. 요거는 일단 뭐 한번 들어보셨으니까 도시개발 채권 하나 별도로 있는 채권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환지 방식. 자, 우리 환지 방식은 토지를 교환하는 건데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자, 우리 환지 방식은 토지를 교환한다라는 의미예요. 교환한다. 교환해 주겠다. 종전 토지 대신 새로운 토지를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일반적으로 환지 받을 때는 돈을 더 내고 받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물론 예외가 있는데 아까 제가 돈을 왜 더 내야 됩니까? 환지 받을 때는. 아까 수용당하면 돈이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3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 환지 방식은 아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 종전 토지가 아까 우리 500제곱미터가 있었는데 자, 이게 농지로 농사 짓고 있죠? 그다음에 이게 뭐 3억 정도의 금액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업하기 이전에 농지 상태에서 가격을 평가한다고요. 그럼 나중에 사업이 끝난 후에는 아까 환지할 때는 토지 부담률 보통 뭐 50%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60%까지 더 많이 뺄 수도 있는데 자, 네 땅에 반은 빼가는 거예요? 네, 반은 빼간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반 250제곱미터는 시행자가 이제 빼가서 다른 데 뭐 할 게 있어요. 그 땅을 이렇게 모아서 또 뭐로 할 게 있어요. 그거 이따가 보실 거예요. 채비지 보류지라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보류를 한다고요. 그 나머지 250제곱미터 고거에 대해서만 이제 어떤 특정 위치에다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토지 모양이 이제 이렇게 구획 정리가 되겠죠. 사업이 끝나면 시가지 땅이니까. 그리고 지목은 대지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줄 수 있는 땅. 이게 뭐 주거용지든 상가용지든 대지라고요. 그다음에 250을 받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받으면 잘 보세요. 이렇게 받으면 자, 이게 적정 규모를 받은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정 규모,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적응환지라고 그래요. 적응환지. 나 적응환지 받았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은 240을 받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뭐라고 그래요? 감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감환지.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지 방식 할 때는 나 감환지 받았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260을 받으면 이게 증환지예요. 아까 제가 원래 500이 있는데 260을 받으면 원래랑 비교할 때는 작아졌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250이 기준입니까? 네. 이 사람이 500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부담률 50%니까 250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기준이라고. 이게 적정 면적이라고요. 그럼 이거보다 크면 증환지가 되는 거예요. 250보다 면적이 작으면 감환지가 되는 거예요. 이 용어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환지를 받을 때는 내 원래가 500이 있었습니까? 근데 부담률이 몇 퍼센트? 50%를 적용해서 250제곱미터를 받으면 적정 규모의 환지를 받는 거예요. 물론 가격은 별도예요. 가격은 제가 250 받았는데 5억이다 그러면 2억 내고 받는 겁니까? 그렇게 일단 평가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면적으로 봤을 때 가격 말고 가격은 나중에 이제 청산하는 거고 금액을 종전에 500인데 부담률 250% 요거 50% 줄어서 250을 내가 환지를 받으면 적정 규모를 받았다. 자, 그러면 240 받으면 감환지, 260 받으면 증환지. 우리 법에서 증환지, 감환지를 둘 다 인정할까요? 인정합니다. 환지 방식 할 때 둘 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 문제예요, 기출 문제. 증환지는 인정하지만 감환지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틀린 거고. 또 하나는 환지를 안 받는다 이 사람도 있어요. 자, 이거 부지정은요. 자, 토지 수요자 갑이 나 환지 안 받을래 이렇게 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토지 수요자가 먼저 신청을 해요. 신청. 나 환지 안 받겠다. 아니면 안 받을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환지를 안 받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토지 수요자의 의사를 물어봐요. 너 환지 안 받을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안 받는다 동의하거나 아니면 먼저 신청했어요. 안 받겠다고. 그럼 여기 3억이라는 돈 받고 나는 나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환지 방식 할 때. 자유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거니까. 강제로 환지를 주는 건 아니고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개인의 의사가 환지 안 받겠다고 신청하면 환지를 안 해주고 저 3억이라는 돈을 청산금으로 지급하고 이 토지 소유권을 회수한 다음에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입체 환지. 여기까지는 아셔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좀 전에 이거 보세요. 입체적으로 환지를 해준다는데요. 자, 아까 땅이 500 있으면 농지로 500 있으면 대지로 250 땅으로 받는 거죠. 땅에 있는 권리가 이 땅을 받고 이 땅 쪽으로 옮겨오는 거라고요. 토지가 토지로 환지되는 거죠. 자, 우리 그런 거는 평면 환지라고 그래요. 근데 입체 환지가 뭐냐면 아파트 받는 거예요. 아파트. 입체 환지가 아파트를 받는 겁니다. 입체 환지도 따로 토지 수요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 입체 환지는 아파트를 받았다. 아파트 받으면 건물하고 토지의 지분을 받는 거죠. 아파트를 사시면 건물 구분 소유권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토지의 지분도 있죠. 아파트 등기부에 보면. 그럼 나는 지금 건물도 갖고 있고 땅도 갖고 있는 거라고요. 물론 이제 그 지분 형태로 일부를 갖고 있는 거지만. 근데 어쨌든 제가 건물 토지를 갖다는 얘기는 자, 원래는 제가 농지로서 뭐가 있었는데 토지가 있었죠. 토지. 건물 없었죠. 근데 토지에 있던 소유권이 토지 250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아파트 형태로 변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형. 그럼 입체한지는 누가 원하면 토지 수요자가 나 입체한지 받겠다고 신청합니까? 그래서 입체한지 신청이 들어오면 입체한지 아파트를 따로 지셔야 돼요.
환지 방식할 때 입체한지 아파트를 따로 진다고요. 그래서 그 입체한지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입체한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조금 더 이제 개념을 좀 확대하시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 시행 전후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요 부분적으로만 요 땅만 비교했는데, 자, 우리가 사업 시행 전 이렇게. 이제 사업 시행 전하고 이제 이건 사업 시행 후라고 한번 해보죠. 전체 지도입니다. 전체. 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 사이즈는 변함이 없겠죠. 네, 전후니까 이렇게. 근데 사업 시행 전에는 이게 미개발지니까 여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긴 있었어요. 기존에 차가 다닐 수 있는 이렇게 도로가 하나 있었는데 뭐 2차선 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아까 여기 농지 가진 사람이 만약에 여기 있다 이렇게. 이 사람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500 이렇게 있었고 갑. 뭐 이쪽에는 뭐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400이라는 땅이 있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나중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이 도로를 이제 이런 식으로 내지 않죠? 도로를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내겠죠? 네, 큰 간선도로 이렇게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가지가 개발이 될 거라고요. 뭐 시가지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럼 시가지에 도로가 깔립니까? 네, 도로를 딱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이 양쪽에다 이제 뭐를 이제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중요한 거는 여기서 500이라는 땅이 나중에 환지를 여기로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쪽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250 환지 받은 거라고요. 적정 규모로 받았다고. 뭐 얘 같은 경우는 400 같은 경우는 뭐 이쪽에다 환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환지를 얼마 받을까요? 뭐 200 이렇게 받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위치는 약간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가 나 여기 250 환지를 안 받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대신 내가 입체 환지를 달라. 그럼 입체 환지면 여기다가 이렇게 입체 환지 땅을 하나 뺀다니까요, 이렇게. 여기다 뭘 줘요?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의 구분 소유권을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는 다른 사람한테 환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체 환지는 그럼 이 사람은 완전히 위치도 바뀌었죠. 그리고 토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파트를 결국엔 받아서 이제 환지의 대상물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입체 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지 방식을 하면 이런 식으로 환지를 기본적으로 적정 규모로 하면서 뭐 증환지, 감환지도 있고 부지정도 있고 입체한지도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아까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따로 빼내는 용지가 뭐였었어요?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따로 빼내는 게 채비지, 보류지 이렇게. 자, 채비지, 보류지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머리 아프니까 이건 개인한테 환지하지 않고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다가 채비지라는 토지를 이렇게 뺀다는 거예요. 뺄 수 있습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뭐 보류지 이만큼은 보류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토지는 따로 용도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거 보고 이제 또 정비 사업 이렇게 보시고.